듣고 있나요? 라디오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보수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 신원인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도와 달리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민주적 접근성 침해를 우려하며 투표 거부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논란은 당 지도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디지털 인증업체 페르소나를 인증 시스템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투표를 행사하려는 당원들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정부 발급 신분증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당원들은 미국 회사에 나의 민감한 정보를 넘겨야 하는 것은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내 투표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를 포기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BC 보수당 측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가 테슬라와 오픈 AI 등 세계적인 기업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이며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표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집된 모든 관련 데이터는 즉시 삭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총선이나 다른 정당 선거에서는 우체국 방문 인증이나 캐나다 공공기관의 앱을 사용하는 등 선택지가 다양했던 반면 이번 BC 보수당 경선은 오직 미국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의 소통 방식과 대안부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약 4만 2천 명의 당원이 참여하는 이번 BC 보수당 대표 경선은 오는 23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디지털 보안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벌어진 이번 갈등이 실제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심각한 물 부족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철 산간 지역 적설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남은 눈마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BC 하천예보센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메트로 밴쿠버를 포함한 사우스 코스트 지역의 적설량은 평년의 4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미 강력한 물 사용 제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산에 쌓인 눈은 여름까지 천천히 녹으며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천연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4월부터 이어진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눈 녹는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졌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당국은 보통 6월 말까지 이어지던 눈이 녹은 물의 공급이 올해는 6월 중순이면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약 10억 리터지만 잔디 물주기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15억 리터까지 급증합니다.
하이디 윌시 메트로 밴쿠버 국장은 저수지를 채워줄 눈은 부족한데 소비량만 늘어날 경우 저수지 수위가 순식간에 위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메트로 밴쿠버 광역지구는 예년보다 앞당겨 강력한 물 사용 제한 2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거지 및 사업체의 잔디 물주기가 전면 금지됐으며 장식용 분수나 인공 수경 시설에 물을 채우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진입로나 보도를 물로 세척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물 사용량은 조절할 수 있다며 오는 7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절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C주의 최저임금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인상됩니다. 주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를 고려할 때 실제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BC주의 최저임금이 기존 17.85달러에서 18.25달러로 40센트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1%를 반영한 연례 조정의 결과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 플랫폼 및 차량 호출 서비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21.89달러로 함께 오릅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필수 생활비 상승에 맞춰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올라야 한다며 이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시각은 차갑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의 실제 생활임금은 시간당 27.85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다음 달 인상될 최저임금보다 거의 10달러나 높은 수치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비, 보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방 한 칸 마련하기도 벅찬 현실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기업계는 인건비 상승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카운슬과 레스토랑 협회 등은 운영비 증가가 결국 음식 가격 인상이나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련되지 않은 신입 직원에게 높은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외식업계는 생산성 저하와 경영난을 호소하며 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위한 임금 인상과 기업의 생존권 보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고민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고용시장에 올해 들어서만 4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수당은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하고 나섰고 주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반전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4월 노동력 조사 결과 BC주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만 200개의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한 달간은 4,300개가 줄었으며 실업률은 6.8%로 올랐습니다. 특히 사라진 일자리의 75% 이상인 3만 1,500개가 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나 고용의 질 또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BC 보수당은 정부가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사무직,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홍보성 발표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라비 칼론 고용부 장관은 중동 전쟁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계적인 악재 속에서도 건설, 제조업에서는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며 BC주의 평균 시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을 자신했습니다. 주정부는 향후 3년간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록웨스트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약 880억 달러 규모의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과 클린에너지, 해양산업 분야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가 이미 6만 개나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빠르게 고용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고용 불안은 더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금리 결정과 미국의 무역 정책이 BC주 노동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프리지암스 사탕이 리콜됐습니다. 사탕에서 금속 조각이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돼 비상이 걸렸는데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11일 프리지암스 사탕에서 금속 조각과 같은 이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브랜드의 싸오키 거미 제품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조사 오시리스의 자발적 신고로 시작됐는데 당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부상 사례는 없으나 금속 조각을 섭취할 경우 치아 손상이나 입안 상처, 소화기관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클래스2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클래스2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간 수준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액상 계란과 피자 키트 등 식품 리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어린이가 즐겨 먹는 간식류는 이물질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관련 최신 정보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C주의 대표적인 신용조합 3곳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코스트 캐피탈과 프로스페라, 선샤인 코스트 파이낸셜이 역사적인 합병을 완료하며 캐나다 최대 규모의 목적 기반의 신용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지난 6일 BC주를 기반으로 한 3개의 신용조합이 공식적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탄생한 새 조직은 총 자산 400억 달러 이상, 회원수 73만 명을 보유한 초대형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지점수만 70개, 직원 수는 2,500명에 달하는데 개빈 토이 통합 CEO는 대형 시중은행에 맞서 협동조합형 대안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이 당장 겪는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 신용조합의 은행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온라인 뱅킹과 계좌 이용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스트 캐피탈 측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것이라며 지점 위치나 영업시간 역시 당분간은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병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술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시중 은행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올해 초 벤시티와 퍼스트 크레딧 유니온의 합병 발표에 이어 이번 대규모 통합까지 완료되면서 캐나다 신용조합 업계의 대형화 추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몸집이 커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